네, 그럼 계속해서 제10회 연우새우 길을 찾아 학술 세미나의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꺼두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패널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패널 토론에 수고해 주실 패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전 국립국어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경북대 명예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세요. 네, 다음은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이정옥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덕대학교 일본 언어문화학과 이정희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콘텐츠 연구소 상상 이한웅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중국山东대학교 동북아대학 민영락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좌장이신 경북대 이상규 명예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좌장 이상규입니다. 오늘 이정옥 교수가 발표한 연호랑 세원영 신화 역사 문화 콘텐츠라는 발표문을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발표에서 해와 달, 그리고 또 하나는 까마귀 새. 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대립 양면, 그리고 하나는 연호라는 남자 새와 세호라는 여자 새.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원적 대립 체계를 우리는 누구든지 이 발표를 통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흔히들 해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른 신화를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신화는 아주 먼 거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와 신화는 바로 해와 달의 관계이다, 연호와 세호의 관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크라는 사람이 인간의 존재를, 우주의 존재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새라고 하는 새와, 그리고 이 땅을, 대지를 상징하는 나무,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인간, 바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한가운데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양상을 늘 하늘과 땅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곧 10월 9일날 한글날이 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든 국민정음,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천지인 3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제지만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천지인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체계는 이원적 체계다. 하늘과 땅이다. 바로 우리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인식 체계인 동시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 한반도 사람들이 가장 순도 깊은 이 이원 체계의 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 어제 서울 며칠 전에 서초동에서 이념적 지금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한국 한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격렬한 대립 정신이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 한반도 바로 IT 기술, IT를 개발하고 가장 이원론을 존중하는 바로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사람이다. 바로 삼국유사의 시인 연호랑 세원여라는 기사가 만들어진 것이 157년경입니다. 전 국제적인 정세를 바라본다면 중국은 5호 16국이라고 하는 아주 분열된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연호랑 세원여를 단순히 한국의 신라의 설화라고 신화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바로 연호랑 세원여가 배태된 동아시아의 현상들, 중국에서 아주 극단적인 분립 상태였고 일본은 아직 미지의 신화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렇게 찬란한 아주 재미있는 서사적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연호랑 세원여를 만들어낸 이 신라, 경주와 포항의 사람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욱 교수가 전 세계적인 해와 달의 양상들, 소위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성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도모하고 모색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끝으로 역사와 문화는 대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지나친 국가적 역사주의를 강조하게 되면은 고립과 투쟁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글로벌화의 정신입니다.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영토는 반드시 테리토리는 바운다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건너가려면 반드시 여권을 받아야지, 비자를 받아야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호랑 세원여가 태생할 당시에는 비자 없이 다리에 힘 좋은 사람은 전 아시아를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라, 바로 동해안의 이 지역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지금 안각화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서쪽과 다릅니다. 태백의 줄령 서쪽과 동쪽이 다릅니다. 민족의 유입 과정이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고 암각화가 바로 포항 실포리로 쭉 내려와서 울산 방구대 암각화로 고령, 경남, 김해, 제주도로 연결되는 암각학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애맥족, 강릉까지 애족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이 포항의 자랑스러운 상징, 이미 포항 사람들은 글로벌한 우주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연호랑 세원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역사학자들은 신라사를 5세기경 이후에 비로소 신라사가 시작되고 사로국에서 시작되는 부족 연맹국가라는 이런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라는 이미 5세기경에 페르시안 그레스, 로만 그레스가 무덤 속에서 발굴되는 이 위대한 아시아 소의 바로 경주, 신라, 포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까마득한 옛적부터 국제적 교류를 왕성하게 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연호랑 세원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일본 언어문학과 교수님이시고 이정희 교수님 유력대학에 계시는데 일본 고대사 고대문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연호랑 시오녀와 가장 밀접한 소위 정착 과정에 대한 아주 해박한 토론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사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토착외구라는 얘기들이 아주 고약하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참 없을 일이 아닌가. 훨씬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호랑 세운녀를 통해서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한 분당 10분, 그리고 이정욱 교수 대답은 한 2분 정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위덕대학교 일본 언어문화학과 이정희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일본 문학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근현대 문학입니다. 예. 수업 시간에 문학사 시간에 일본의 신화를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를 함께 학생들한테 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2010년부터 경북일보에서 연호랑 세오녀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저도 일본 문학을 한다는 그 이유로 연호랑 세오녀 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부터 11년, 12년, 13년도까지 제4회에 걸쳐서 한일 국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때 매번 일본 측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연구자들의 연구자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고, 그리고 일부는 또 통역도 맡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연호랑 세오녀를 조금씩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관련 일본 신화를 공부를 하면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정옥 교수님 발표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일본 문학, 그러니까는 외국 문학을 하면서 한국 이외에 그 외국에 관한 그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정옥 교수님 그 강연을 듣고 전 세계에 있는 해와 달에 대한 신화와 그리고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실 이정옥 교수님한테 질문할 게 없어요. 예, 그냥 제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좀 설명을 하셨지만 15쪽 그냥 조금 그 수정 부분 탈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교수님 발표 자료에 15쪽에 여신 하면서 그 한국의 여신과 일본의 여신을 그 이야기하실 때 그 아마노 히보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강연 중에서도 그 남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메노 히보코입니다. 아메. 물론 이제 어떤 데는 아마노 히보코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정확한 거는 아메노 히보코고요. 그리고 여신이라면은 아메노 히보코의 부인, 쿠시다나 히메노 미코토라고 해서 부인이 이제 여신으로 그 책 안에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탈자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아메노 히보코의 부인인 쿠시다나 히메노 미코토입니다. 이게 그 다카히라 나루미 그 작가가 지은 여신이라고 하는 책 안에도 등장하는 여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제 좀 그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 관련 그러니까 연호랑 세오녀하고 관련된 일본 관련 신화 또는 설화 이야기인데, 가장 그 유명한 게
스사노노 미코토라고 하는 그 신화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남동생이죠. 예.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추방을 당하죠. 예. 먼저 내려온 곳이 한국이고 예. 한국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예.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은 아까 그 자료에서도 우미오 와타타 카미라고 돼 있어서 일본에서 건너간 신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정확한 그 번역은 일본에서 건너갔다, 일본에서 왔다, 아니 바다를 건너왔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냥 정확한 표현을 바다를 건넌 신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다를 건넌 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바다를 건너간 신이고 일본에서 보면은 바다를 건너온 신이죠. 예. 그래서 이게 두 신화를 하나로 잇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바다를 건넌 신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메노 히보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 그 신라의 왕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일창으로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천일창이 그 일본으로 건너가죠.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 왜 건너갔냐 하면은 그 자기 부인이 일본이에요, 출신이. 그래서 부인이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부인 쫓아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넌 예, 신이죠. 예. 그리고 시간이 예.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진짜로 우리 신라계의 사람으로 일본에서 지금도 정말로 추앙받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공부의 신이에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라고 해서 그 큐슈에 가면 후쿠오카에 가면 다자이오 덴만구라고 해서 태제부 천만궁 예. 여기에 모셔진 신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인데 신라계 도레인이라고 일본에서도 그 웬만한 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은 900년대예요. 900년대.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한국에서 건너간 신들을 모시는 신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쿠니비키 그 신화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신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건너간 신이 그 일본에서 보니까 신라에 여분의 땅이 있다 생각을 해서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예, 끌고 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뭐 이주해 갔다 이런 설명을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실 뭐 국토를 그렇게 만든 신 얘기는 우리 뭐 제주도에서도 그쵸? 제주도에서 선망대 할망 뭐 이야기도 있어서 뭐 국토를 만들고 뭐 끌어가고 이런 신화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보편적으로 있었던 신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이정호 교수님도 강조를 했듯이 그 일본 신화를 응용한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정말 그 문제 삼았던 이야기를 이정호 교수님께서 그 강연하시면서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이거는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본하고 그 한국하고 신화나 이런 설화, 전설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은 왜 우리나라는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종욱 교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굉장히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일본은 형상화를 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신을 모신 신사가 있죠. 일본에는 특히
그 시만의 현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예전에 그 연호랑 세운여 한일 학술 세미나에 있었던 자료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서 시만의 현에만 있는 신사가 116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만의 현에 얼마나 많은 신을 모신 신사가 있는지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아무튼 일본은 그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신은 몇만 명이나, 그러니까 신을 그 몇만 명이나 되는지, 예, 800만 명이나 돼요. 그 신의 8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의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그리고 그 신사를 참배하는 1억인 이상의 일본인이 있고, 그리고 그 신사 참배뿐만이 아니라 참배하고도 또 순례를 해요. 신사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냥 있어도 이게 하나의 그냥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연호랑 세운여가 있어도 우리는 그동안 연호랑 세운여 테마파크 겨우 만들었고 동산 겨우 만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소재라면은 첫째 소설을 만듭니다. 일단 픽션을. 두 번째 영화를 만들죠. 세 번째 드라마를 만들고 만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기념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극명하게.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우리도 뭔가 뭐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도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훨씬 더 그 연호랑 세운여 신화 아니면 역사적 인물이 훨씬 우리한테 가깝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아주 전략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본 신의 그 명칭의 문제라든지 소위 한일 간의 신화의 교류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발표자가 아니고 저는 사실 이정희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백제와 일본과의 그 교류 관계는 일본 사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라와의 관계는 기껏해서 연호랑 세운여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들 또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에 바로 경북일보 신문사가 후원을 해서 일본의 현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MBC인지 KBS인지는 모르겠는데 MBC죠. MBC에서 일본 현지를 다니면서 소개했던 그 프로그램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연호랑 세운여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이 추적 과정과 대상신이 왜 일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구전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여신이 들어온 거는 부석사에 딱 한 건이 제가 기억으로, 제가 과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아있는데, 일본 신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우선 이정옥 교수님 답해 주시고, 이정희 교수님 제가 아마 우리 방청객께서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좀 대답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하신 거는 없으시다고 하셔서 아까 일본 말은 어려워요. 저는 일본
지명과 인명과 뭐 이런 것들은 다들 그 혼동을 하죠. 저만 그런지 몰라 혼동할 정도로. 그런데 아까 네 아메노 히보코의 부인이 것이다. 그런 제가 실제로 후에 찾아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쿠시다나 히메노 미코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외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말을 이렇게 능하게 하시는 이 교수님이 또 부럽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발표 내용에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좌장 되시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해주시죠. 네. 먼저 그럼 백제하고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 제가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합세원의 이 관계는 150년대 이야기죠. 예. 백제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불교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사실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이고 마느냐가 거의 한 500년대죠. 500년대 중반이냐 초반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시대에 신라에서 건너간 모노노베라고 하는 모노노베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사회 모노노베 집안이 있었고 백제에서 건너간 이제 소가 집안이 있었어요. 소가 집안. 그러니까는 두 그룹이 다 한반도에서 건너가기 때문에 귀족 문화를 상유해서 일단 귀족층이에요. 일본에서는 모노노베 집안과 소가 집안이 서로 견제 세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소가시 집안하고 모노노베시 집안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가 이겼냐면은 소가시 집안이 이겨요. 근데 소가시 집안이 어디에서 온 집안이냐면 백제에서 건너간 그 귀족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대표 인물이 성덕태자라고, 이 태자가 소가시 집안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일본은 백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신라하고의 관계가 긴밀한 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100년대 연하를 세우는 이 이야기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일본하고 그 신라하고의 관계가 더 긴밀했고 그 이후에는 백제하고의 관계가 더 긴밀해서 나중에 백제가 멸망하고 일부 비주백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워서 나라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졌다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설명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신화나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국경을 훨씬 뛰어넘는다. 저는 왜 연호랑 세원에서 해와 달이 등장할까? 일본은 해의 나라입니다. 철신을 존중하는 나라고 우리는 왜 해를 존중하면서 달까지 같이 겸해서 존중했을까? 그래서 저는 달의 기원은 바로 이 동아시아를 건너서 중국으로 저 넘어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해 보시면 서쪽으로 갈수록 달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황혼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달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국가의 상징물들이 동그란 만호의 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의 기원은 아마 우리의 서역으로부터 밀려온 것이 아닐까. 가까운 마지막 종착지인 중국을 경유한. 그래서 오늘은 다음 토론자는
중국 상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경북대학교에서 저의 제자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충남대학교 공자학당 당장으로 와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영란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민영란입니다. 제가 소개를 했더니 교수님 먼저 소개하셨네요. 저는 바로 이상구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문학은 아닙니다. 언어학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정호 교수님한테서 연어 세월 학술 세미나에서 토론을 좀 해줄 수 없느냐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괜찮다고 이렇게 또 용기를 북돋아줘서 또 물론 언어학 전공이지만은 또 서로 아주 재미난 이런 신화 이야기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초대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종호 교수님의 그 발표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어와 세어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이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석박사를 한 터라 대충 어떤 전설적인 것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렇게 자세하게 속속들이는 몰랐는데 오늘 교수님이 발표를 듣고 나서 또 이런 재미난 이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감을 이제 하는 것은 교수님이 발표 때 신화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정말 깊은 동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화는 상상의 어떤 산물이겠죠. 사람들이 고대 자신들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든지 혹은 그때 과학이 아주 미발달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떤 추상적인 상징에 이탁을 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전에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은 새삼 이제 느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상상력이 참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었는지 삐뚤 들으면 다 미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구체적인 줄거리도 있고 또 인물 형상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 많은 신화들이 정말 구체적인 그 인물로 표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종 상상으로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상상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자라는 것들이 지금은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인공위성 그걸 올렸을 때 이름을 상하 1호라고 했어요. 오늘 교수님 발표집에 상하 분월이라는 게 있죠. 그 상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항하가 맞아요. 근데 서할 때 한 문제의 이름이 유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깊이 하잖아요. 이건 황제 이름.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상하라고 해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해진 상하는 탐욕스러운 그게 아니고 화를 해서 태양을 9개를 떨어뜨린 후에의 아내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선량을 하죠. 근데 왜 그러면 달나라로 가게 되었느냐? 후에가 태양을 9개 떨어뜨려서 이제 서왕보가 너무 감격돼서 당신 불로약을 이 후예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일을 안 아주 탐욕스러운 악도, 봉맹이라는 이런 악도가 이걸 알고 뺏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후예가 사냥을 간 틈에 상하의 집에 뛰어들어서 그걸 뺏으라고 할 때 상하가 도피하려면 그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서는 그 악당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몸이 구름으로 둥둥 떠서 올라가는. 근데 남편과 아주 금슬도 좋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인간 세상과 제일 가까운 달로 갔다.
이런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게 그 신농 상백초라는 이런 전설 신화 이야기도 지금이 아니지만 명대의 중국의 유명한 그 의사 이시진에 의해서 이미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열사에서 나오는 기계 사람도 지금 우리 로봇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볼 때 정말 고대 사람들이 이거 상상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뭐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물론 신화도 좋고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이용을 하겠느냐. 이제 신화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인물. 그럼 여기에 관련한 중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중국 석도라는 곳에 영성시 그 유해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인데 그게 덕산 법화원이 있어요. 그 덕산 법화원은 당나라 신라 때 그 중국은 당나라고 한국의 신라 때 회상왕이 장보고가 세운 덫입니다. 사찰이에요. 거기서 이제 듣기에는 일본 사찰 예일은 헨리라고 이제 하는데요. 옌리라고 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스님이 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리고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못 잊어서 일본에다도 그런 법화문을 하나 지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법화문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게 중국에서도 원래 이제 그 장보고가 그 신라시대 800년도 와서 채운 그걸 다시 재건을 해서 지금은 관광지로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고 또 조금 신화적인 요소가 좀 담긴 거는 그 전에 장보고가 가기 전에 회상왕 장보고가 가기 전에 150년 전에 의상대사 여러분들도 이제 아세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가다가 원효대사는 중국 도중에서 돌아오고 의상대사가 역시 그곳에 가서 불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중국의 그 등주처녀, 천묘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처녀인데 의상대사를 굉장히 흠모하고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상대사는 자기가 스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의무로 한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선묘가 결혼을 안 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 어떤 화신으로 돼서 의상대사 여기서 부석차를 이제 만들 때 그 돌을 어떻게 신비한 힘에 의해서 갖다 뒀다는 이런 글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에는 있는데 중국에는 아쉽게도 그에 관한 이야기는 글로만 전해져 있는데 어떤 뭐 관광지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양주라는 곳에 퇴치원의 그 진열관이 또 있어요. 퇴치원 역시 당나라 때 들어갔었는데 그 진열관에 가면은 퇴치원의 문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있어서 물론 이제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한국인 또 혹은 중국 여기 한국인들이 오고 하면서 경제적인 교류 또 중한 우호 교류 발전에도 이제 공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호남에 가면은 유자명 선생님 역시 한국의 충주 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독립운동가이고 그분이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45년에 안 돌아오고 호남 후난이라는 곳에 남아서 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윈난의 최초로 그게 별을 개별을 해서 아주 중국의 그 농업에 큰 공헌을 한 분이에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또 이렇게 학계에서도 큰 업적을 내서 중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이분을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던 집, 그것도 지금 그곳에서는 새로 이제 보수를 해서 역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봉기를 다 아시죠? 당해 홍국공문에 역시 윤봉기에서 역시 이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는 위에 뭐가 있냐면 한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한락방.
그것도 전에 거기에 이제 신라방이라고 있었대요. 그 신라 아마 그때 시대에 이렇게 교로가 있으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한락방이라고 아주 잘 이렇게 건설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이런 아이디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왜 주식이나 또는 식의주가 아니고 의가 뭡니까? 옷이죠. 옷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옷 다음에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하자 배열의 사유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항아 달나라에 사는 항아가 바로 이런 여성들의 집교 기능의 상징.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신라에도 정월 대보름 날 여성들이 모여서 배짜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배짜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주나라 무왕의 어머님이 이 배짜기를 대단히 강조하는 여성의 직능으로 여성의 직임으로 굉장히 존중했던 것인데 이 배짜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배짜기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리트식과 같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 포항의 고대사를 구성하고 있는 연호랑 세월호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바로 융합과 글로벌, 바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멀리 서쪽 나라까지 문화적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대단한 포항의 정신, 포항의 글로벌 의식이 바로 이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생각으로 이런 학술대회를 보다 더 활성화해서 국제 속에 이 포항의 정신, 포항 사람들의 자부심을 이 연호랑 세월호로부터 건져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동욱 교수님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 좌장 되시는 분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또 제공을 하시네요. 저기 민현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인물을 그들의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구나. 아까 장보고와 최치원 모두 신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장보고는요. 장보고 식자재 마트로밖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최치원은 예전에 제가 이제 양주를 가서 최치원 기념관을 보고 거기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씨의 종손이 가서 이제 축제 때 재배도 하고 뭐 축제 참여도 하고 하는 걸 자랑스러워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우리나라의 그 최치원 기념관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경주시에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별 진행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러운 거 하나 더는 인공위성 이름을 신화의 주인공 그것도 여신의 주인공 이름을 사용을 했다는 거 역시 중국인답고 우리 그런 신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 신화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역사 내지는 우리의 상상력 또는 우리 역사의 유구함 뭐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공위성이 언젠가는 연호새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설화 속에 보면은 이 배짜기가 위기의 탈출, 여성의 지혜 이런 그 모티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아나다가 이 풀을 묶어서 상대방의 적이 따라오는 것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슬기로운 지혜, 풀을 뽑아서 옷을 니트를 짜다가 자른 이런 그 설화 속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정희 교수와 민영란 교수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수용할 줄 모른다. 일본과 중국은 바로 한반도의 우리의 역사를 자기들이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로 자기들이 활용해서 신사를 만들고 한반도의 신을 모시고 중국에서는 장보고의 기념관을 만들고 최치원 선생의 기념관을 곳곳에 만들어내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인물들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것을 얼마나 소홀하고 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교훈적인 것이 저는 오늘 하나 느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끝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가까운 문화교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 오지랖이 좀 넓게 가슴을 활짝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연호랑 세오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바로 포항인의 정신, 포항인의 개척 정신으로서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저는 항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업적인 것과 연결짓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는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연호랑 세훈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를 판타지로 그리고 내러티브 구조를 더 확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좁게 말하면 동아시아 사람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진화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일본에서 들어온 조그만한 그 개를 밥을 먹이면은 살아있고 밥을 안 먹이면 다마고찌라고 그러죠. 다마고찌라고 하는 100엔짜리 다마고찌가 우리나라 아마 지금 30대 40대 아이들이 더 그 다마고찌 한두 개 안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바로 일본의 판매 전략입니다. 100원짜리 다마고찌가 우리나라에게 전 아이들에게 다 한 번씩 가져 사봐왔다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문화적인 파괴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저는 다마고찌 속에서 일본인들의 생명의식이라고 하는 내가 키우는 개를 넣어서 밥을 안 먹이면 죽게 되는 것에 안타까워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연호랑 세오녀를 그러한 범우주적인 글로벌한 넓게 동아시아적 세계적인 콘텐츠로 확장시켜 내야 될 과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콘텐츠 연구소 상상 대표이신 이한홍 대표님께 마지막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콘텐츠 연구 상상 이한홍입니다. 이 순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크가 듣다 보니까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앞에도 우리 이정욱 교수님도 있고 또 우리 이정희 교수님, 민영란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 학자의 위치가 아니라 콘텐츠 현장에서 이런 현장 관계자로서 느낀 점을 좀 이렇게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가 경북일보에서 좀 주관하셔서 이제 10번째 학술 세미나인데 이처럼 이렇게 지역에 있는 전통 문화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또 학술적인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자체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안타깝게도 오늘 연호랑 세원에 관한 이슈가 아까 우리 이정옥 교수님의 말씀처럼 설하냐 또는 우리가 신하냐 또는 역사냐 여기에 발목이 잡힌 지로 한 20-30년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제가 이 경북일보의 문화부 기자로 30년 전에 처음 있을 때 문화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내용이 지금도 이 강당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는 답이다. 컨텐츠를 실행해 오지 않고 말로만 또 그동안은 사실 소비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제가 만난 많은 학자가 있기 지역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철 기술자냐 아니냐 이런 관점을 보고 이 책 논리로 벌써 10년, 20년을 가지고 학자마다 다른 논리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나 누구한테도 말씀하시니까 너무 명확히 대립을 하시니까 한치의 진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는 정말 아까 이정옥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논의의 단계를 떠나서 이걸 좀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정옥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원소스 멀티유즈 말씀하셨죠. 우리가 특히 세계적인 상품으로 할 수 있는 이 연왕세원여를 그동안 또 이정옥 교수님은 아마 축제위원회 또 위원장님 계시면서 이 1월 정신 연왕세원여 이야기를 불빛축제에 때는 녹이려고 노력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는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의 소설이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뮤지컬이 있지만 그 분야 중에서 이 원소스인 이 연호세월을 어떤 이 유저 중에 가장 먼저 좀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얘기하면 일단 이 서사 구조는 사실 단순하잖아요. 이것을 연호세호라고 하는 그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와 달의 상징의 주인공으로 해서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제 친숙하게 하고 요즘은 이런 게 가능해요. 초중 고등학교에서 지역의 이야기 역사를 사회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열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키고 교육 콘텐츠로 먼저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포항을 연호랑 세운여의 온갖 콘텐츠들로 도배를 해도 시원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캐릭터 만들고요. 그리고 까마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으면은 이걸 연호새우를 단지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 거로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오늘 같은 우리 학술 세미나도 1월 문화재 소개 세미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문화재 때는 해마다 여기에 이때 이 축제 때 오면은 연호랑 세원여 정동극장에서 만든 국악 오페라를 늘 감상할 수 있다. 해마다 해보세요. 해마다 하면은 여기만 오면은 그걸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우리 포항의 콘텐츠가 될 것이고요. 드라마 같은 것도 힘 있는 어떤 작가를 좀 섭외를 하면은 드라마도 주몽에 못 미칠 바 아닌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대답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답변. 교수님 말씀대로 역시 이게 아까 교육 콘텐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저희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은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느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우선 제가 이제 그동안 오늘 말씀하시는 이정옥 교수님 발제처럼 이 해와 달이라든지 또 이 움직이는 바위, 비단, 또 왕과 왕비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는 여기서 논의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강당 밖으로 나와서 컨텐츠의 어떤 문화의 지렛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나마 우리 지역에 이제 연호랑 세원여 테마 공원이 생겼습니다.
아직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장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여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연호랑시해원역 테마공원은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30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 국비도 되고, 그리고 부지 보상비를 비롯해서 300억이 투입되고, 그 비단을 보완한다는 기비고가 한 100억, 여기에 이제 건축비 65억이고, 30억이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직접 이걸 설계하고 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제 의견을 여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비고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뷰는 정말 우리가 해양 컨벤션의 어떤 그런 것처럼 아주 좋은 곳인데, 이걸 처음에 이 설계 의도는 오신 거는 이제 그냥 전시 공간이고 단층이고 뷰가 굉장히 좋은 걸 활용하는 방향이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둥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뷰가 지금 막힌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미 그러시면 이미 완공이 된 상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될 건데, 2월 달에 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4월부터 개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그 시도가 이제 중요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제 여기서 벌써 개관 전에 이런 야행을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가서 직접 밤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가족끼리 체험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안타깝지만 이게 1월 문화재 기간 중에 시작하면 좋겠는데, 이 8일부터 이제 한 10월 27일까지 기뷰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기 주제가 이제 아까 세원이가 비단에 짰던 것처럼 이 테마가 포항, 여성, 기둥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 처절하게 살았던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노동의 이야기, 이런 아카이브를 직접 하니까 아마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 거기 이미 그 시도가 이제 세원이가 비단을 짰으니까 직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체험도 들어가니까 이런 시도들이 이제 아까 논의처럼 이렇게 우리가 논의의 장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움직이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콘텐츠 현장에 든 사람의 입장에서 한 4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드린다면, 우리가 이 테마공원이 지금 이번에 포항에 12경에 들어갔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아쉬운 것은 좀 활용을 해야겠다. 이 포토존 같은 경우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제가 조그만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가 네이버를 치면은, 포항을 치면은 사실 거의 상생의 손이 나옵니다. 몇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좀 빨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포토존을 통한 어떤 그런 SNS의 이야기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이정욱 교수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그 바위는 사실은 이걸 가져오신 공무원들 만나봤는데 자그마치 2억이 들여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모양이 거북바위인데 이걸 활용을 안 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분이 처음 가져와서 포즈를 취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거북바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경고합니다. 아무나 올라가도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화강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포토존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아이들이 오면 올라가 사진 찍고, 저 아니면 요즘은 좋아서 이게 직접 안 가셔도 칠판으로 요 위에까지 이렇게 장치를 하게 되면 바위를 훼손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포토존을 좀 적극화하고, 그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좀 우리가 많은 체험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 공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르그린 멀로가 포항에 오신 거 알고 있죠? 1954년도에 포항에 왔습니다. 해변, 지금 오천 비행장에 왔었는데, 그걸 인제에도 오고, 전국의 대구 비행장에도 오고, 14군데에 왔었는데, 인제에서는 마르그린 멀로 왔다 갔기 때문에 그 동상을 세우고 의료까지 조성을 해놨는데, 포항은 왔다 갔다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항이 가장 많이 머물고, 해군 부대에 와서 위문도 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논의보다는 이제 실행을 옮기는 일들이 포항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행정 지원이 조금 획일적으로 전폭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문화 기비고를 가보니까 입구에 화장실 쪽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더라고요. 뭐 연주를 하는 건 좋은데 기비고와 이 연호랑 세원역 테마파크의 어떤 컨셉하고 안 맞는 겁니다. 거기 와서 소음을 내는데 이런 것들은 또 물어봤죠. 왜 하게 하느냐 해보니까 이 공원이니까 담당은 또 여기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를 또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국제협력관광과,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설치되는 설치품, 미술품은 또 스틸아트니까 미술관, 기별고의 운영은 문화재단,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무자끼리 모여서 과감하게 문화재단이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권리를 주든지 해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고 이 소중한 공간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연호랑 세원 선발대회도 얼마 전에 했지만 제가 기자 출신에서 그런지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이게 야, 이런 문화재면 이게 기비고도 있으면 이게 문화원에서 연호랑 세원 선발대회를 한다? 또 이런 신지는 또 역시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걸 좀 단일화해서 이런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아우르는 게 있어야지 서로 이것만 하고 손을 뜨고 나가고 이 자리에는 또 안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호랑 세원을 부부를 선발했으면 2년 동안을 활용을 하시는데 단순히 이런 문화재는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뒤에 제안하게 될 어떤 그 뮤지컬을 만들 경우에는 주말에 KTX를 타고 외부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연호랑 세원에 복장을 하신 분들이 KTX 플랫폼에서 여기는 연호랑 세원의 고장 포항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들이 좀 필요한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오늘 원래 호미구 반도 둘레길 걷기대회가 원래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걷기대회가 지난주에 할 예정이었죠. 태풍 때문에 연기되었죠. 오늘 하는데 또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무기한 연기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축도 역시 국제관광협력과인데 오시면 밖에서 공연을 볼게 끝날 게 아니라 그 중간 경유지에 역시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묘구 안까지 들어가셔야 되죠. 코스에 기묘구를 들어가서 한 바퀴 보고 이 소중한 내용들을 준비해놨으면 수만 명이 오시는데 그 위에 그 스탬프를 찍는 게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경유지가 연암 시원의 테마파크 안에 기묘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발상을 조금 좀 이 문화를 다루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감한 현장 컨텐츠 시도하는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정옥 교수님 강의도 나왔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니시고리 이분 교장 선생님 우리 앞에 우리 정인태 대표님 와 계시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이분하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으셔서 지금 그 뗏목을 띄우고 그런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즈모시에서는 이미 그 동호인끼리 모여서 역시 신라의 왕이 왔다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왔을까 싶어서 이 배도 띄워보고 해다가 2014년도에는 우리 그 당시에 또 우리 경부일보에서 직접 가기도 했지만 이재모시에서 이 문화동호단체에서 직접 배를 제작해서 이제 그 이재모시 앞에서만 띄우던 걸 가지고 페리에 싣고 이 부산까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항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거제도에서 대마도까지 배를 띄울 때인데 2014년 그러면 뭡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학생들이 탑승을 하라니까 안 탄다 그래서 이분들 노인들 5명이 직접 타고 거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게 약간 말씀하신 무동력 서 있는 데다가 그날따라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결국은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그걸 지금은 이미 가져가서 수리를 끝낸 다음에 이재모시에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아까 통화를 직접 하셨는데 이 니시고리 아끼라 이 교장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약간 서먹한 경우가 있지만 연호랑 세원호 테마 공연이라는 그게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일본에 시도했던 이 컨텐츠를 이 배를 무상으로 전시할 용의가 있다. 기증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컨텐츠 부족으로 흔들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있다는 것만 갖다 놓기만 해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우리의 조상이 일본을 갔을 수 있다. 이런 모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도들이 충분히 이건 경북일보에서도 나누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다 노렸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쫓기겠지만 저희들이 제가 축제에 한번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포항이 이미 실경 뮤지컬이라고 이미 안동이나 영주 심지어 고령의 가야코라든지 여기는 이미 군위군 모든 곳에서 거의 실경 뮤지컬을 다 합니다.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 자원을 가지고 해서 안동의 경우는 거의 뭐 세종문화에 가서 하고 수익 사업도 많이 했고 또 거기서는 이미 그 뮤지컬을 만들 때 또 하여튼 경북 동네에서 조사도 군 단위까지도 다 하는 뮤지컬을 포항에는 이 연호 세호라는 이 컨텐츠가 있는데 왜 하지 못하냐. 저는
겨울이 되고 추우면 이게 공간에 제약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봄과 가을에 관광철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어새우 공원은 가보셨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뒤를 배경으로 실경 뮤지컬을 시도할 만합니다. 그래서 안동처럼 비록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거기 배우가 주연 배우는 아니더라도 참여하신 분이 대부분 피를 물주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 문화적인 자원들은 굉장히 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해서 봄과 가을에라도 그렇게 할 경우에 서울에서는 이분들이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돈을 쓰거나 가고 싶으면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KTX 타고 주말에 포항에 도착하면 거기에 덧붙이자면 순천의 경우는 포항과 똑같이 시설객 70주년이 되었는데 포항은 이제 관광객 700만을 유치하는데 순천은 이미 1000만 명을 유치했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가 벌써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무늬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포항에 내리면 그 버스로도 연홍세원여에 관련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정말 이게 연홍세원여의 도시로 빠져드는 그런 재밌는 것들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실경 뮤지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컨텐츠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아까 이정욱 교수님 말씀하시면 다양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논의에 될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좀 더 거대한 담론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걸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제가 개최한 문화도시 커리큘럼에 가서 놀라운 것은 일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도라는 게 중요한 게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자체가 안 어울리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도시가 거대한 물에 잠기는 수몰될 때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이 지역에 수몰이 되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산 위에 올려보자는 걸 했고 이미 결국은 이제 그 도시가 이제 수몰이 되었죠. 되면서도 거기서 만드는 그 나무가 결국은 6m 정도의 뗏목으로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 따라 결국은 배가 따라 올라가겠죠. 결국 그 주민들이 만든 배가 산 위에 거쳐짐으로 해서 전국적인 관광 콘텐츠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나 잠재력 또 이 소스인 이 연호세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제 그 구슬을 꿰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학술적인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격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한홍 대표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포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실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넉넉히 드렸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문화 콘텐츠와 관련하게 해서 관련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거북바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대에 소위 산의 이동, 산이 날아가서 저 영천 골벌국으로 날아갔다. 이 소위 산이 거석이 움직이는 설화들이 굉장히 포항 지역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연호랑 세원여도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이게 설화 속에 포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이 거석의 이동에 대한 원정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연호랑 세원여의 새로운 해석과 결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면은 아들 놓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헤어진 사랑이 다시 맺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라고 벽날 밀어 올리도 안 올라갑니다. 바로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이런 버금을 들이는 이런 것들을 진짜 이건 관에서 못합니다. 저도 문화체육부에 고위직으로 오래 있었습니다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개미들이 창출하는 것이다. 바로 이한홍 사장님처럼
시민운동으로 콜로키움으로 포항 문화 살리기를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천하는 일이 바로 연호랑 세운호를 활용해서 연호랑 세운호의 그 전 세계적 답사로부터를 만들어서 일본 한번 갔다 왔다가 가을에는 저 우즈베키스탄 계열로 중국으로 실크로드로 스태프로드로 여행을 한번 다니고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자그마한 운동들이 모여서 포항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의 밑거름으로 발전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북일보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경주의 왕들의 축제에 가보니까 신문사 사장님 직접 오셨던데요. 바로 지역 언론이 바로 이런 지역 문화를 이렇게 창달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여러분들 방청객에 한번 시간이 조금 예전보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원래 5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소진 다 됐으니까 갔다. 근데 관계 없습니까? 방청객 오늘 얘기 듣기만 들었는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앞으로 좀 나오시고 네, 우선 마이크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는 권효창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쌍거북바위에 올라가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거는 저는 실무자로서 반대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오실 때 저희들은 쌍거북바위를 만지기만 해도 재보운이 있고 장수하고 합격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그 효능이 떨어집니다. 가면은 정말 올라가지 않고 거기 가서 만지고 가십니다. 전부 여러 명이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업에게 계시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네. 사장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하나 더. 예, 뭐 정말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정욱 우리 포항시 축제위원장을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잘 보필을 못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일본에 파견도 했고 또 제가 우리나라의 100대 관광지인 포항 크루즈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만든 배 이름이 연호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가 세원여고. 그리고 연호랑 세원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850년 전에 이련 스님이 경산 출신 이련 스님이 뭐 왕의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 스승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110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뭐 향가라든가 설화라든가 이거를 집대성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그 많은 것을 국가에서 그때 운문사 주지스님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밑에 사람들 구전을 남기지 않습니까? 꼭 요거는 네가 알고 있어라. 우리가 그때 글로 갔는데 이래 됐다. 이걸 쭉 집대성 했는 것이 삼국 유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콘텐츠 그리고 관광 상품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학교 뭐 애가 출산할 때 기념으로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연호랑 세원에 대해서 많은 걸 하되 그것은 언론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시라든가 행정기관, 교육기관이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값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포항의 정신이자 포항의 자부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대답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굉장히 그 전초 앞에 그 우리 오는 관광객들하고 그 사이에서 아주 그 공무원들이 또 나름대로 그 부서에 저도 정말 근무를 했는 게 공무원분들이 또 할 때는 이런 걸 지켜달라고 좀 메뉴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 바위를 가져오신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이게 강도가 괜찮겠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현장의 콘텐츠 기획자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막 저지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올라가 사진을 찍더라도 상식에서는 앞에서 찍어야 되고 바위가 있으면 이미 요런한 세원이가 탄 바위를 나도 탔다는 게 오티버가 되기 때문에 대안이 있는 방법은 충분히 우려하시는 게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각각 주장이 달랐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스토리텔링이 됐을 경우에는 이분한테 이야기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 또 이분이 직접 가져왔는데 굉장히 이게 튼튼하고 또 그걸 떠나서 그건 좀 그래도 아낄 것 같으니까 요즘은 좋아서 이렇게 스틸로 해서 우리 체감 곳이니까 체감해서 올라가서 바위가 옆에서 보면 바위 위에 이렇게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사진 찍을 때는 바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요남시어원이 그 삽입을 보고 요남시어원이 그 옷을 입고 예를 들어 신라의 옷을 입고 한번 찍어뒀다든가 이런 좀 뭔가 던질 수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관광객들 올 때 에디트도 있고 뭐 거기서 사진을 찍은 그 흔적이 SNS를 타고 다니면서 야 여기 이렇게 아무리 이게 피부가 좀 좋아도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왔을 때는 또 두 번째 방문이 중요한데 와서 볼 게 없으면 다음에 제 2차 방문이 안 오면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찍고 많이 갈 수 있는 거는 그 대안은 또 생각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제10회 학술 세미나 연호세요 길을 찾아서 오늘 발표해 주신 이종옥 교수님과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저까지 네 분이네요. 네 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우리 경북일보 측에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저도 포항을 위해서 한 가지 고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발전의 미래는 포항에 달렸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연안 해안 도시가 아주 거점 도시로 다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대구와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포항의 문호가 활짝 열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바로 연호랑 세운여는 바로 포항의 문을 여는 전 세계를 향해서 활짝 개방하는 그런 창구로서 이 포항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경북일보가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